지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대안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향후에 저희 회사가 좀 좋게 보는 섹터가 이제 자, 그러면은 성장주 투자라고 하면은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이제 몇 개월 전에도 이제 다른 채널에서 테슬라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현재도 유효한가요? 네,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자산운용사에서 재직할 때는 주식을 살 수 없었으니까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팬데믹 저점에 사실 매수를 할 수 있는 운 좋은 기회가 있었고 지금 여전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의 기본 가치였던 매출 성장이 테슬라는 뭐 지난 뭐 2분기 실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60% 정도 성장을 했고 여전히 그 현재 100만 대 생산 캐파에서 그 베를린 공장이 얼마 전에 그 투어도 했었는데 기가팩토리 베를린이 한 디자인 캐파로 200만 대 정도 캐파가 애드업이 돼요. 당장 200만 대가 다 생산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효율이 굉장히 높고 배터리 효율도 높은 4680 배터리를 탑재하는 그 모델 Y와 3가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100만 대 캐파에서 뭐 한 연산으로 40~50만 대는 애드업이 될 거고 향후에는 디자인 캐파도 충족하는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충분히 이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공급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럼 수요는 뭐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전기차의 그 내연기관 전체 시장에서 7~8천만 대 시장에서 내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한 5% 미만이거든요. 그럼 침투율이 여전히 뭐 한 2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의 그 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재고 일수라는 게 있는데 자동차 재고 일수 생산을 해서 판매가 되기 직전에 그 가져가야 되는 안전 재고가 있는데 다른 그 자동차 내연기관은 뭐 적게는 뭐 3주 많게는 뭐 한 달 이상이 갖고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딜러망을 갖고 있고 온라인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7일도 안 되는 재고 일수를 갖고 있어서 여전히 강력한 수요는 있다,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침투율이 올라가는 와중에 디자인 생산 캐파도 올라가고 재고 일수가 꾸준히 낮은 상황에서 유지를 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여전히 뭐 지금 이제 1000조 정도 됐거든요. 우리나라 그 가격으로 봤을 때 1000조 정도 됐는데 지금 애플이 이제 한 2500조 정도 되잖아요. 향후에 나스닥 뭐 S&P 500 뭐 2등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어떤 매니지먼트의 디시전 메이킹이나 시장 환경이나 그다음에 테슬라의 창업주가 꿈꾸는 비전 같은 걸 봤을 때 그게 수익 가치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멀티플을 올리고 회사의 비전이 그 기업 가치에 충분히 반영이 되기까지는 아직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도 네. 지금은 성장주이지만 네. 좀 있으면 이제 가치주가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뭐 그 후로 다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 어떤 이제 환경이 주어지면은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성장주를 투자하실 때 그 매도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성장주 투자자 관점에서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느냐? 결론은 성장이 멈출 때죠. 매출 성장이 멈추고 경쟁이 심화되고 마진 스퀴즈가 나고 그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저절로 떨어지게 됐을 때 그걸 미리 좀 선제적으로 어떤 시장 상황을 보고 이 정도의 침투율이면 너도 나도 많이 전기차를 타는데 여기서 과연 테슬라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초과적인 어떤 전략을 써서 더 많은 차를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때쯤에는 주가의 수익률도 그렇게 지지부진할 거라고 봐요. 그 어떤 좋은 예가 애플이거든요. 애플은 사실 지난 3년 동안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왜냐하면 뭐 주변 사람들 보시면은 다 스마트폰 쓰고 있고 스마트폰 페네트레이션이 100%가 넘었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뭐 2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애플도 이제 서비스 매출을 늘리면서 마진을 좀 보호하고 아이튠즈나 앱스토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마진 무형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팀쿡 체제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안 중에 하나가 본인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 페네트레이션이 거의 끝났다. 스마트폰 시장은 끝났기 때문에 또는 아이패드나 맥북 시장은 워낙 그렇게 큰 고마진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쌓여있는 현금을 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쓰자. 그래서 조 단위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ROE라고 하는 지표, 자기자본 이익률을 올리면서 밸류에이션을 올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오를 수 있었지만 성장주 측면에서는 좋은 주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 회사를 가치주 측면에서 내재 가치 측면에서 ROE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보고 배당도 많이 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보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빵 기업들 중에서 애플, 뭐 페이스북, 알파벳, 뭐 주가 수익률을 떠나서 매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베이스가 아무래도 올라가고 시가총액도 올라가면서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도 심화되고 최근에는 규제까지도 이제 아무래도 독과점력이 너무 심해졌으니까 그런 부분 측면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이미 2,000조가 넘은 기업들은 가치주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이스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면 그런 영역이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물론 성장주도 좋겠지만 개별 주식 6개, 7개를 내가 선별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대안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언급해 주셨던 ETF 투자를 통해서 손쉽게 좀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복리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다. 다만 이제 어떤 한두 개의 ETF에 몰빵하기보다는 좀 분산 ETF 내에서도 ETF의 구성을 좀 다양화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습득해 가시고 팬데믹이 조금 완화가 되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리오프닝 주식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 뭐 베즈라고 하는 뭐 BEDZ일 거예요. 뭐 호텔이나 뭐 레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ETF도 있고요. 그다음에 Z라고 하는 JETS 항공주 위주의 ETF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 좀 좋았던 그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향후에는 또 4차 산업 내에서 저희는 성장주를 좋아하니까 4차 산업 내에서도 좋은 ETF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작년까지는 가장 좋았던 건 리트라고 이제 2차 전지 위주의 ETF였는데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스 클라우드 업체들 내에서도 이제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클라우드 업체들 중에서도 그 사이버 보안 쪽, 사이버 시큐리티 쪽의 그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기업들이 실제로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워크 프롬 홈 이제 팬데믹 때 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그 보안 시장이 3배 이상 커졌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해크라는 그 ETF도 있고 뭐 버그를 수정한다고 해서 버그라는 ETF도 있는데 그런 ETF도 한번 주의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대표님과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심층 분석해서 네, 올려야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구성되어 있고 네. 또 어떤 수수료 체계나 어떻게 사야 되는지 많이 또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맘편한 개미님들께서는 S&P 500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상이었어요. 저 역시도 그 고액자산가분들께 추천드리는 확률 높은 투자 중에 하나가 S&P 500 ETF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지난 30년 동안 뭐 말씀하셨겠지만 그 70%의 확률로 미국 S&P 500은 매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30%만 그 빠졌었고 70%의 확률로 매년 상승을 했던 S&P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연평균 그 30년 그 K거를 보시면은 한 7.8, 7.5 정도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사실 높은 확률로 매년 연평균 수익률을 높은 한 자릿수를 나타내는 지수는 없어요. 예,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래서 미국에는 그 최고의 기업들이 모여 있고 S&P 500에는 나스닥이나 다우에서 뭐 필수 요건들을 충족한 기업들을 이제 편입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또 사실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정도 되고 그리고 전체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그 소수 미국의 상위 기업들의 그 성장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이제 모아놓은 S&P 500 ETF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근데 다만 그 아무래도 초년생 분들이나 좀 자본이 적은 분들은 7%, 8%가 이게 뭐 높은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자본이 좀 커지고 이제 고액자산가 분들은 연 7%도 땡큐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오피스텔 투자해도 2-3%밖에 안 나오고 또 지금은 레버리지도 많이 막혀 있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큰 레버리지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 S&P 500 ETF 투자는 좋은 수수료도 낮으니까요. 좋은 투자처라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성장주 투자 위주로만 하지 말고 가치주나 다른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주식에도 투자를 하라고 하셨는데 네, S&P 500에는 성장주 투자도 하고 있지만 가치주 투자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충분히 돼 있는 맞아요. 그런 자산으로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산 투자를 저절로 해주는 거잖아요. 네. 지수가 한번 해주고 ETF가 한번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 편한, 정말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장주 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S&P 500에 대해서 이런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아닙니다. 다음에 또 이제 출연을 요청드리면 나오실 수 있죠? 아, 네, 또 좋은 주제가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